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장수입니다. 올해로 77세가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7세가 되니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요양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죠. 간병인들이 복도에서 소리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어르신들, 기상 시간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관절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프지만 이제는 익숙한 아픔이 되어버렸더군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여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혼자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어요. 식당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밋밋한 죽과 반찬들 그리고 간호사들의 성의 없는 서비스. 김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박 할아버지, 약 드시고요. 오늘도 혈압 체크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살았는데 왜 이런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지? 오후가 되면 아들 내외가 가끔 방문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의무감만 보일 뿐 진심 어린 사랑은 느껴지지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래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들 내외는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가요. 저는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식들에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인가 봅니다. 창밖을 바라보면 멀리 남산 타워가 보여요. 예전에는 저 타워 근처에서 첫사랑 순이와 함께 데이트를 하곤 했었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젊음과 자유 그리고 사랑이 함께했던 시절이었죠.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무색무미해졌을까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일까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와요. 다른 할아버지들의 코 고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병인들의 수다 소리. 모든 것이 저와는 동떨어진 세상 같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어요.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사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자유롭게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제 하루는 끝나가요.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에 남산타워가 불빛을 밝히며 제 잠든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꿈속에서만큼은 아직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답니다. 요양원 강당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사실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죠. 오늘은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있겠습니다. 간호사의 소개와 함께 무대에 한 할머니가 올라섰어요. 75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다른 할머니들과는 뭔가 다른 기품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옛가요 몇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나 하나의 사랑이 이 세상 그 누구의 가슴에. 옛가요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함께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던가 싶었거든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이화자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어디서 노래를 배우셨나요? 고맙습니다. 젊을 때 국악을 했었거든요. 판소리도 하고 민요도 불렀죠. 이화자의 눈에는 아직도 예술가의 불꽃이 살아있더군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셨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여기 맡겼어요. 혼자 살기 어렵다면서요. 이화자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저희는 요양원 정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화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선 늙어 죽는 것만 기다리라는 것 같지 않아요? 전 다시 노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죠? 이화자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탈출, 이 답답한 요양원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77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여자의 눈에서 본 그 의지,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자유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탈출, 자유, 그리고 이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제가 직접 써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가만히 복도를 내다보니 간병인들이 모두 졸고 있더군요. 이 여자와 미리 약속한 대로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가도 될까요? 하고 이 여자가 속삭였는데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정해야죠. 요양원 뒷문은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도 졸고 있었고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니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어르신들,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시는 겁니까? 아들 집에 가야 합니다. 하고 둘러댔죠. 터미널에 도착해서 시외버스 표를 끊으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버스 안에 앉으니 이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내가 청춘 시절 첫사랑과 약속했던 속초바다, 거기서 다시 살아보고 싶네. 그 말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도 더 전 이야기인데 말이죠. 그때 순이와 함께 속초바다에서 약속했었거든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둘이 바닷가에서 살자고요. 좋은 곳이네요. 저도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이 여자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들, 아직 켜져 있는 빌딩들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보였어요.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까요? 이 여자가 또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다고요. 77년을 살아왔는데 남은 시간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잖아요. 버스 안에서 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젊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저는 젊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거든요. 부럽습니다. 저는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했거든요. 새벽 5시쯤 되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여자도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봐요. 그러게요. 요양원에만 있으니 이런 걸 볼 기회가 없었죠. 속초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싱싱한 바다 냄새, 그리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와, 정말 바다다. 이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거든요. 77세의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죠. 바닷가 작은 여관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여관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바다 보러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방은 정말 작고 소박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이화자와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아무도 우리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요. 저 회 한번 먹어볼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싱싱한 회를 먹어봅시다. 시장 횟집 아저씨가 회를 떠주는 모습을 보니 입에 침이 고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을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나이 드셔서도 여행 다니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아저씨의 말에 이화자와 저는 서로 웃었어요. 여행이라니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죠. 회를 먹으면서 이화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음식을 먹어봤나 싶어요. 저도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살아봅시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화자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두 손이 맞닿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7세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당신은 손이 참 따뜻해요. 화자씨 손도 부드럽네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맞잡고 서 있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저녁에 여관으로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화면이 나왔어요. 뉴스 자막에 우리 두 사람의 사진이 떠오른 거예요. 실버 요양원 노인 2명 실종, 가족 신고 접수. 이 화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놈들이 우리를 쫓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뉴스에서는 우리를 치매 환자로 소개하고 있었어요. 실종된 노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화가 나네요. 우리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 이 화자도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우린 정신이 멀쩡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불안했어요. 아들 내외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얘기니까 수색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어떡하죠? 계속 여기 있으면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용히 지내봅시다. 금방 찾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자유를 만끽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벌써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밤늦게까지 이 화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혹시 잡혀가면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후회되세요? 아니요, 전혀 후회 안 해요. 당신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라도 자유를 느껴봐서 좋아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은 자유로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여관 앞이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들과 경찰차가 와 있더군요. 아버지, 거기 계세요? 아들이 소리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국 찾아온 거구나 싶었죠. 어떡하죠? 이 화자가 떨며 물었습니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내려가 봅시다. 아래로 내려가니 아들이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내가 언제 나를 걱정해 본 적이 있나? 지금이 그런 말씀하실 때입니까? 어서 병원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치매 증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치매 증상이라니, 내가 이 화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치매 증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정신 아직 멀쩡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그런 착각을 하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경찰관도 거들었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어서 따라가세요. 그때 아들이 울먹이며 고백하더군요. 사실 아버지 집은 이미 팔아서 저희 집 대출금 갚는 걸로 썼어요. 요양원에 계셔야 저희가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쓰러질 뻔했어요. 내 집이 이미 팔리고 없다니,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낸 거였구나. 너 이 자식아.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집값도 올랐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날 버린 거냐? 평생 너희를 키우고 가르친 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이 화자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수 씨, 괜찮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도 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세요. 모두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경찰관의 말에 이 화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가족들은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산 때문에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신세 말이죠. 아버지, 어서 가요. 더 이상 말썽 피우지 마세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려고 하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말썽이라니,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말썽이라는 거예요. 여관 주인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멀쩡해요. 할머니는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무시하듯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분했습니다.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이 화자는 다른 층으로 옮겨져서 만날 수도 없었고 간병인들의 감시도 더 심해졌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서 파도 소리를 그리워하며 생각해봤어요. 평생 가족만 믿고 살아온 게 잘못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죠. 내 인생, 내 마지막은 내가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화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식당에서 멀리 앉아있는 이화자에게 눈인사를 했더니 그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점심시간에 간병인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이화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화자씨, 괜찮으세요? 네, 당신이야말로 많이 힘드셨죠. 사실 어제 밤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화자가 궁금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화자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저를 무시하게 됐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집을 나왔는데 결국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어요. 이화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비슷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화자와 제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화자 씨,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쫓겨 돌아왔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자유로웠거든요. 그날 밤 창밖을 보니 남산 타워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갇힌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저기 너머에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있다는 희망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이화자와 나눈 대화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7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일주일 후 아들과 경찰이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이화자의 아들도 함께 왔더군요.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 일으키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사랑, 이건 망상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사랑이에요? 그 순간 이화자가 용기 있게 나섰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저와 함께 살아있어요.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뜨겁게. 이화자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분 다 더 큰 곤란에 빠져요. 이화자의 아들도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집 기둥도 재산도 아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버지, 77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있나?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서 너희들 키우고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아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내요? 저흰 돈 없어요. 지금 나오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여관 주인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까지 함께 왔더군요. 이 두 분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 서로를 진짜 사랑해요. 맞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 어르신들이 우리 편이 되어 주었어요. 여기서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관 주인 할머니의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관도 난처해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분이 정신이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이 멀쩡하다고요? 77세에 무슨 사랑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젊은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화자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남은 여생 바람 좋고 풍경 좋은 이곳에서 화자씨랑 살겠다. 제가 선언하자 이화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속초 바닷가 작은 찻집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니 뿌듯했어요. 노을 사랑방이라고 적힌 간판이 참 예뻐 보였거든요. 이화자와 함께 찻집을 운영하면서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손님들이 오면 이화자는 옛 가요를 불러주고 저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젊은 손님들도 종종 와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어느 날은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요즘 노년의 사랑으로 화제가 되고 계신데 어떤 기분이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화자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멋지세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모두들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었어요. 아들도 가끔 찾아와요.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도 변했어요. 가끔 찻집에 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가죠. 저녁이 되면 이화자와 함께 바닷가를 걸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맞잡고 걷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당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인생이죠. 요즘은 다른 요양원에서도 어르신들이 놀러 오세요. 우리를 보고 힘을 얻으신다고 하시더군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해져요. 이화자는 이제 매일 노래를 불러요. 목소리도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행복하니까 그런가 봐요. 오늘도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좋아요. 이화자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찻집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언제나 아름다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내 마지막은 감옥이 아닌 바다와 노래 그리고 이화자와 함께였습니다. 77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노을이 바다 위로 지고 있어요. 이화자와 함께 그 노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나 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